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한 건설 경기를 살리는 보완 대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금융 세제를 추가 지원하고 지방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최대 중고 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앞으로 부동산 직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이 실명 인증을 해야만 합니다. 사기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실명 인증이 필요하다는 정부 권고를 당근마켓 측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고시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65층 2,473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습관에 좀 유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꼭 피해야 하는 음식들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달콤한 커피 한 잔 드셨나요? 아니면 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초콜릿 몇 개 까 드셨나요? 그런데 이 단맛을 내는 설탕이 노화에는 안 좋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또 혈압을 증가시켜서 이 단맛을 좀 피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럽이나 또 여러 가지 단 음식들, 빵들 이런 것들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방송은 더 가까이 하셔야겠죠.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고민되는 부분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이 따뜻하고 그래서 또 더 기대가 되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목 소장입니다. 예, 날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엄청 추웠는데 지금 많이 풀렸어요. 또 뭐 겨울이 있으면 또 봄이 오죠. 이제 곧 따뜻해질 일만 남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규제 때문에 많이 지금 주춤해 있는 상태지만 또 언젠가 또 규제가 다 풀려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언제 해야 됩니까? 풀렸을 때 해야 됩니까? 풀렸을 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을 때보다 올라가기 직전에 그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가장 많은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제가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은 살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도 계속해서 이게 오를 것이냐, 내가 가져갈 것이냐라는 고민이 또 들기 마련이고 또 시장 분위기가 지금처럼 조금은 침체돼 있을 때도 내가 지금 사는 게 맞느냐, 내 집 마련을 지금 할까, 투자를 할까 이런 부분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결정들 저희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그 고민 내용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으로 고민 이야기 먼저 열어볼 텐데요. 뒷번호 272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동작구에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구역 지정을 앞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팔고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해야 할지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빌라, 다세대 쪽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자, 갈아타기 시점, 매도는 언제 해야 할까요, 소장님?
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작구의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진행 중인 곳에 이제 거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작구에 지금 현재 뭐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동작구 자체에서 워낙 노후된 주거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충 주민들이 좀 원한다고 하면 동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지역은 당연히 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겠죠. 반경 500m, 350에서 500m 사이로 해서 역세권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이라고 하면 대단지 아파트가 가장 좋죠. 힘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가 만약에 플러스 역세권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아파트가 가장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대부분 아파트 시세를 이렇게 보면 역 주변으로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좀 많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동작구에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단지 안타까운 점은 역세권 활성화, 지금 예전에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같은 경우에도 구역의 면적에 상한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특히 예를 든다면 뭐 원효를 일가라든지 효창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굉장히 넓습니다. 한 3,000세대, 4,000세대 나오는 곳이죠. 그만큼 넓은 반경에다가 용적률의 혜택을 줘서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면적의 상한을 뒀습니다. 1만 제곱이나 2만 제곱, 최대 맥스 3만 제곱까지만 뒀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단지가 최소한 한 500세대에서 1,500세대 사이 이 정도로 이제 준수하게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서울에 역세권에 있는 단지 아파트라고 하면 500세대 이상만 되어도 가격이 굉장히 높은 그런 아파트가 될 것이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시청자분은 서울에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재개발이죠. 재개발에 지금 빌라에 거주 중이라고 했습니다. 거주 중.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지역이 활성화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가격이 조금 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파트로 갈아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파트로 갈아타신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로 갈아타실 때 지금 내 집을 매도를 하고 빌라를 하나 채 매도를 하고 아파트를 갈아탄다라고 하면 서울의 아파트 지금 가격이 그래도 꽤나 아직 높은 상태입니다. 뭐 내려갔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가 빌라를 팔아가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에는 좀 자금이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아파트를 가더라도 좀 준수한 아파트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낮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 뭐 노원구라든지 아주 서울 외곽지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서울에서 생활 반경이 내가 이 동작구라는 생활 반경 안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높습니다. 그럼 내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물론 좋습니다. 아파트가 거주 환경도 좋고 주변의 인프라 환경도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갈아타셔서 가더라도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파트를 이동을 한다 그러면 구축 아파트로 이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신축 아파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면 당연히 신축 아파트로 이동하는 게 훨씬 낫겠죠. 더 많은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죽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위치는 좋습니다. 얼죽위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얼죽신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문제가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려니까 아파트 가격이 동작구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비쌉니다. 뭐 17억, 12억, 18억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빌라 하나 팔아가지고 한 6억 정도, 7억 팔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팔고 나면 대부분 뭐 한 10억 가까이 더 돈을 들여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로 이동을 하시게 될 건데, 자,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빌라가 바로 역세권 재개발 빌라라는 얘기예요. 재개발 잘 모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돼서 향후에 지금 빠르면 구역 지정이 됐다고 하면 빠르면 7, 8년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역세권 재개발 특히 동작구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또 심의도 각각 하는 게 아니고 다 통합해서 심의를 하죠. 굉장히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 8년 뒤면 내가 그냥 계속해서 이 빌라에 거주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신축 아파트로 되는 곳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로 지금 갈아타는 거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그 지역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여타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다 동의해서 으쌰으쌰 잘하고 있다. 동의율이 뭐 75% 넘어간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계속해서 거주를 하십시오. 내가 갈아탄다 하더라도 만약에 갈아탄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아니면 월세로 보증금이 되는 한 월세로 이렇게 거주를 하시고 여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내 지금 갖고 있는 이 빌라가 얼마나 좋은 빌라인지 그런 데 대한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지금 갈아타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임대를 활용하고 지금 다세대는 계속 보유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앞으로 미래 계획하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4657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현재 30대 후반 직장인이고 동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면 7억 정도의 자금이 생기는데 어디로 갈아타기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거주를 하고 계시는 동탄을 좀 벗어나도 괜찮은지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우선 어쨌든 7억의 자금으로 투자 가치를 조금 더 보시는 것 같거든요. 갈아타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동탄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7억의 자금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 뭐 7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거겠죠. 뭐 대출을 끼고 있다 그러면 뭐 7억 이상의 9억, 뭐 10억짜리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대출을 다 갚고 나면 한 7억의 자금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동탄 위치에 동탄 괜찮습니다. 제가 보는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다. 왜냐, 우리 대기업이 들어가 있죠. 대기업이 들어가 있고 그 대기업이 들어가 있고 신도시가 2기 신도시로서 이 입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2기 신도시임의 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보니까 교육도 되게 상당히 좀 우리 소득 수준이 괜찮은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주변의 교육 환경도 굉장히 좀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탄이 아무래도 물론 서울의 환경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긴 합니다. 서울보다 뛰어나가지고 더 뛰어난 곳은 절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울의 아파트가 가격이 내려가니까 동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습니다. 일단 내가 동탄에 아파트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만약에 매도를 해가지고 7억 정도의 자금이 생긴다고 하면 더 보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서울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즉시 바로 지금 바로 갈아타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금을 더 보태가지고 갈아탈 수가 있는데 지금 동탄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직장이 그 주변에 인근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동탄에서 뭐 서울로 출퇴근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변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지금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애가 있다고 하면 30대 후반이라고 하셨으니까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변 환경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갈아타기를 할 때 내가 내 집을 여기 마련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임대로 동탄에서 임대로 거주를 하고 서울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갭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7억의 자금으로 내가 서울에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좋은 아파트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이 동탄에서도 임대로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임대로 거주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세로 거주를 하든지 아니면 월세로 거주를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자, 전세로 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최소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자금으로 지금 아파트와 비슷한 유사한 환경의 그런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게 되실 거고 월세로 거주한다. 그러면 뭐 전세 보증금 1억에 뭐 월세 뭐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죠.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렇게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200만 원의 월세를 들여가지고 만약에 자금 확보가 그 정도 내가 유지하기에 충분한 월세 수익이 있다. 월세가 아니고 우리 월급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면 많은 투자금을 가지고 서울에다 좋은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익이 우리 벌어들이는 게 뭐 맞벌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외벌이를 한다라고 하면 좀 힘들 거예요. 200만 원의 월세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버겁죠. 자, 그러면 내가 전세를 거주를 해야 되는데 한 3억의 전세를 거주를 한다 그러면 이 투자 금액이 7억이 아니고 4억이 되는 거죠. 4억.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쫙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 제대로 된 아파트 동탄보다 많이 오를 수 있는 좋은 아파트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저라면 이렇게 방법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7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서울에 좋은 지역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괜찮은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 4억을 가지고 나중에 돈을 우리 돈이죠. 머니를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탄에 아파트가 많이 오를까요? 서울에 재개발될 수 있는 빌라의 가격이 많이 오를까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그냥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다면 꼭 보십시오.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우리 지금 차원의 양 소장이 말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포에 도화동에 우리 역세권 재개발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면 뭐 고덕동에 빌라라든지 이런데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다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제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제 강의 시간, 우리 세미나 시간 있죠? 세미나 시간에 오시면 상세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왜 서울에 재개발 빌라를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되게 좀 간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동탄에 있는 아파트,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매도하시고 남는 보유 자금으로 우리 선생님께서는 시청자분께서는 전세로 거주를 하시고 나머지 남는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다가 반드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빌라에다가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자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시는 주택을 매매한 이후에 거주하실 집을 구하고 그건 임대를 활용하시고 서울에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에 투자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전화 연결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 고민 듣고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그 사당 사동 네. 300번지 쪽에 그 주민 제한 방식으로 네. 모아타운 동서 걷는 중인데,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뭐 워낙 안 좋다고 하는데 투자로 네. 괜찮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직 보유하고 계신 건 아니고 관심 있게 보신 지역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사당 사동의 300번지 일대에 그러니까 모아타운 예정지를 지금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당동 30번지 일대라고 하셨나요? 300번지 일대라고 하셨나요? 300번지요. 300번지 일대요. 그 사당 네, 사동. 남성역 뒤쪽에 있어가지고 그 7호선이 있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어가지고요. 2호선요? 7호선. 7호선. 그렇죠. 7호선 남성역 일대. 뒤쪽에. 네네.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예전에 재개발 구역이었던 사당 재건축 구역이죠. 사당 5구역이 있고 또 이제 네. 신속통합계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 옆에예요. 그 옆에 보면 자 여기 잘 알죠. 아, 네, 여기 사당 휴먼시아 있고 네네. 그죠? 네. 자 화면 보고 계시죠? 네. 네, 휴먼시아 있고 여기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그 모아타운 한다고 뭐 벽보 붙여놓고 뭐 했는 곳이 있어요. 네. 예, 이렇게 아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네네. 지금 모아타운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죠. 네. 모아타운. 자, 사당동 300번지 일대 모아타운. 여기가 원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번 공모를 신청을 했었어요. 네네. 공모 신청했다가 그때가 아마 한 11월 달인가 9월 달인가 뭐 그랬을 것 같아. 1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서울에 이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한 20개 넘게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아, 이거 모르세요? 네네. 20여 개소가 네. 지원을 했어요. 공모 사업에. 음. 이때 이제 공모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때가 네. 공모 사업에 진행을 해가지고 20여 개소가 지원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몇 개소가 지정이 됐는지 아세요? 선정이 됐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아마 4개소가 네. 조건부로 선정이 됐었을 겁니다. 아. 나머지 거의 한 20개소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이게 26개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20개소가 네. 이게 이제 탈락했죠. 탈락. 아. 탈락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됐던 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비가 시급한 지역들. 지금 우리 모아타운이 네. 이 모아타운이 보면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모아타운이라는 네. 걸 만드셨잖아요. 브랜드 네. 네이밍을 하셨어요. 이 모아타운을 네. 만들어가지고 총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한 2026년까지죠. 내년까지 한 네. 100개소 정도 지정할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우리 한 몇 개소가 되냐면 이 100개소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해주긴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공모를 없애고 이제 주민 제한으로 갖는 거거든요. 주민 제한으로. 예. 주민 제한으로 갔는데 이 100개소를 이제 100개소가 다 차버렸으니까 이제 공모라는 거는 없애고 내가 주민 제한으로 해가지고 진짜 하려고 하는 지역들만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줄게. 그 중에서도 이제 뽑아가지고 선정을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아타운 선정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공모 신청했을 때 이 4개소가 선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4개소 예. 선정되는 곳들을 보면 뭐 반지하가 많거나 침수가 많거나 아니면 굉장히 노후도가 굉장히 높다거나 뭐 이런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앞으로도 조금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주민 제한 방식은 뭐냐면 이제 공모는 우리가 한 30%만 넘으면 동의서 30% 이상만 되면 무조건 네. 공모 신청을 받아줬어요. 네. 근데 이제 탈락이 많이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예정했던 개소수가 다 차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 제한으로 하는데 주민 제한도 30%만 걷어가지고 오면 막 너도 나도 다 지원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주민 제한 방식을 지금 동의율을 60% 이상을 해야지 이제 지원을 받아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사당동에 있는 모아타운 자체가 지금 현재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동의서는 아마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여기도 이제 지역이 보면 좀 고바이거든요. 이렇게 네. 경사가 많이 져 있어요. 한번 현장을 네. 가보셨어요? 네. 현장 가보셨어요? 네. 좀 이제 이 위쪽으로 해서 우리 까치산 있죠? 이 고개 네.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좀 이 경사가 많이 져 있어가지고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보면 또 주거 환경이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애매해요, 애매해. 네. 애매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가 만약에 이 지역이 이 모아타운이 네.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가다가 탈락을 했다. 그죠? 네. 탈락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재개발 방식을 또 봐야 되잖아요. 예. 우리 이 모아타운은 구역 지정 재개발을 잘 진행시켜 주기 위해서 기준을 되게 완화를 시켜놨어요. 네.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되고요. 이 50%도 원래는 노후 불량 건축물을 서울시에서는 기준이 30년인데 이 30년을 20년으로 낮춰놨어요. 30년이 아니고 20년이면 너네를 노후 불량 건축물로 취급해줄게라고 하고 네. 그것도 50%만 넘으면 우리가 다 받아줄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른 방식의 재개발은 노후도가 무조건 60% 이상이 돼야 되고요. 네. 자, 그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이 그대로 30년이에요. 자, 요거를 봤을 때 여기가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곳이냐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예. 그게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로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네. 또 노후도가 익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잖아요. 예. 지금은 여기가 60%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 60%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 재개발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있던 빌라들이 노후가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30년 이상 되는 빌라들이 60% 이상이 되는 그 시점이 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 일단. 네네. 근데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가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면 기다리는 동안도 그냥 뭐 인플레이션 정도로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다가 재개발이 진행되면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지역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투자를 하셔도 좋다. 괜찮다. 내가 시간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은 네.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 네. 사당동이 입지가 좋아요. 네. 바로 옆에 저기 방배동이잖아요. 네. 서초구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고 자,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남성역에서 조금 많이 네. 시간이 좀 걸리는 지역이죠.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뭐 여기 재개발들이 이제 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활성화라든지 지구단위라든지 해서 지금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면 우리도 진행이 될 것이긴 한데 좀 순위에서 좀 밀려서 후순위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 혹시 투자금은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현재는 한 1억 초, 그러니까 1억 초 정도? 1억 초. 네. 네, 1억 초반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네.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네.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투자금이 적잖아요. 네, 네. 투자금이 적은데 오랫동안 묵혀놓으면 이 투자금이 적은 만큼 오르는 네. 시세 차익도 적습니다. 아,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네, 네. 예,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지역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더 빨리 오르는 지역 있죠. 네. 여기다가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얘를 한 2억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금방 네. 한 3, 4년 뒤에 2억으로 네. 만들어가지고 예. 여기가 5년 정도 뒤면은 재개발 또 진행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모아타운이 안 됐을 경우에 그때 여기다가 2개를 투자하면 어떨까요? 훨씬 좋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제가 이게 사당동이 모아타운이 300번지 일대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입지는 굉장히 좋고 괜찮습니다. 지금 투자하셔도 네. 괜찮은데 조금 장기적으로 네. 보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만약에 제가 우리 시청자님 입장이라고 하면 네. 저라면 차라리 여기보다 향후에 이제 입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곳이에요. 금천구, 시흥동이나 독산동 일대 있죠. 네. 독산동 여기는 재개발을 지금 거의 노후도가 굉장히 여기는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금천구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지역이에요. 차라리 이런 지역에 가셔가지고 진짜 이제 재개발 동의서 많이 모았고 서울시 이제 네. 올라가면 바로 선정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쪽은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요. 독산동은 원래 자체가 이 지역 일대가 전체가 다 빌라다 보니까 우리 네. 사당동에는 군데군데 아파트라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다 빌라예요. 다 빌라. 오래된 빌라예요. 오래된 네네. 빌라다 보니까 가격들이 굉장히 낮은 상태야. 아. 주변에 좋은 뭐 가산 디지털이나 구로 디지털이나 위에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옆에 뭐 우리 금천구청이라든지 이렇게 다 있긴 한데 예. 직장도 많고 이런데 그래도 가격이 낮은 지역이에요. 열악한 주거 환경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많이 진행을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시흥동이나 독산동 일대에 지금 정비구역으로 많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죠? 네. 네. 군데군데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뭉쳐서 네.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아. 그만큼 이런 지역은 빨리 이제 많이 빠르게 금천구청에서 진행시켜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예. 모아가지고 그리고 아파트가 단지 이렇게 따로 있는 것보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1만 세대 나오면 어떨까요? 효과가 훨씬 크죠. 훨씬 시세 상승폭이 더 크겠죠. 예. 주거 환경이 여기가 전체가 뉴타운급으로 다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네. 이런 지역에다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앞쪽으로 또 우리 사당동은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개발 호재가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또 신안산선이 통과를 해요. 신안산선. 네네. 신안산선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얘가 이제 뭐 한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개통을 할 거예요. 2027년에 개통입니다. 개통. 여의도로 들어가는 게. 그러면 이 주변의 입지가 더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금천구청 위쪽으로 보면 여기 또 공군기지가 있어요. 공군기지. 네네. 이 공군기지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금천구에서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내가지고 여기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곳이에요. 선정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지구가 굉장히 큰 게 또 들어옵니다. 여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해서 업무지구가 네. 지금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있는데 여기 공군기지까지 다 합쳐가지고 업무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가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이다. 여기 위에 또 독산 4동, 독산 3동, 또 여기 모아타운 지정을 위해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이런 지역에 가셔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서 좀 더 단기간에 수익을 좀 많이 올리시고 사당동이나 네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2개를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혼자서 보시면 많은 지역들을 이게 우리 밸런스라 그러죠. 전체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한 곳 보는 건 본 곳 그것만 에다 이제 메모리 돼가지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이제 세미나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우리가 어디 지역을 투자하면 좋을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미나에 항상 참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찬성 의견 드렸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조언 드리면서 조금 더 빠르게 투자해서 또 그 시드머니를 불릴 수 있는 투자 방안 독산동 지역을 일러드렸으니까 함께 비교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도 계속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0367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여유자금 2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투자해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2억의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현님. 2억의 여유자금으로 자녀분 명의로 이제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보신 거죠. 서울에 2억으로 투자를 하려면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아파트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러면 빌라를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게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제 자녀분 명의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자녀분 명의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아마 분명히 증여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증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자금이 2억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2억 원에 증여를 하게 되면 얼마 붙죠? 20% 가까이 세금이 붙죠. 증여세가. 자, 그러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를 일단 무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자금이 5천만 원까지입니다. 5천만 원. 그러면 2억에서 5천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남죠? 1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1억 5천만 원.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우리 자녀분이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다니실 거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얘를 차용으로 하십시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작성하시더라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서 내가 이자를 얼마 줄 거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안 주고 계속 있어. 그러면 그거는 증여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는 반드시 법정이자 우리 또 특수관계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래서 이율을 4.6%로 하셔가지고 매달 꼬박꼬박 우리 자녀분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이자가 들어가는 거를 꼭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게 증여로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차용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2억으로 투자할 때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 그 세법이 개정돼가지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얼마까지 되느냐? 1억 5천까지도 지금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자녀분이 결혼을 해서 그 2년 내까지 증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가 되니까 무상으로 증여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분이 만약에 이제 결혼을 꼭 앞두고 있다. 아니면 결혼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2년 내에는 결혼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 1억 5천을 증여를 하셔도 무상 증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없이. 그러면 우리 나머지 5천만 원이죠. 이게 이제 1억 5천만 원이 되면 5천이 남죠. 5천. 요 5천만 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적으시고 이자를 4.6%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대비를 해놓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2억의 투자금으로 어디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자녀분 명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알겠어. 그건 내가 뒷단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게.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고 뭐 해서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러면 2억 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어디를 투자하면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2억으로 서울 지역에 여기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우리 서울에 이제 한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뭐 강서구도 있고 강동구도 있고 뭐 있죠. 한강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한강 지역에 투자를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죠? 아파트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한강에 투자할 수 있는데 나중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라면 투자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일까?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 향후에도 한강을 보니까 많이 오르겠죠.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노량진 1구역, 그죠? 노량진 1구역 같은 경우에 여기 노량진 1구역입니다. 1구역이 한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피가 얼마입니까? 들어간 투자금만 해도 한 15억 정도 들어가요. 15억 정도 들어가고 응봉동 여기 뭐 우리 재건축구역 있죠? 재건축구역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10억 가까이. 투자금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찍 투자하셨던 분들은 여기다가 일찍 소액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10억씩 이렇게 벌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도 이렇게 벌 수 있는 지역에다가 2억의 자금으로 투자를 해놨다가 10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가 많이 오르죠? 한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강을 볼 수 있는 지역에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여기 마포동 쪽으로 마포구의 합정동 쪽으로 가십시오. 합정동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합정동 일대가 합정역 여기 왼쪽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있는 당연히 발전소 있는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왼쪽에 성산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지역에 가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가면 지금 현재 뭐 신속이나 아니면 모아타운이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지금 막 동의서를 걷고 있어요.
자, 여기가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강을 조망을 하게 되죠. 한강 조망. 지금 만약에 내가 2억의 자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전세가 있죠. 전세가 뭐 한 3억 정도 돼요. 3억 정도 전세를 끼고,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총 자금은 나중에 어차피 전세도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5억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개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려니까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목도 아프고 한데, 이런 것들은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면 제가 다 풀어드리거든요. 그래도 이제 적은 만큼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분담금이 들어가죠. 분담금. 지금 분담금 고민할 때는 아닙니다. 근데 분담금이 들어가요.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들어가는 총 투자금이 10억이 들어가죠. 10억이 들어가는데 얘가 만약에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짜리가 되죠? 25억짜리가 되는 겁니다. 25억짜리. 그러면 피가 얼마 되죠? 15억의 피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노량진 아까 전에 1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금 15억 들어간다고. 이 피가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만큼 시세 차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만큼 내가 10억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25억짜리 아파트를 간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전 마진으로 시세 차익으로 15억이 생기더라. 이게 재개발의 투자 원리입니다. 그래서 입지 좋은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 아파트가 지어지면 높은 가격을 가지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에다 투자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피가 그만큼 많이 붙으니까 사업성 이런 거 크게 따지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2억의 자금으로 우리 자녀분 명의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합정동에 우리 그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신속통합이나 이렇게 지금 현재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다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드리면서, 이 지역을 또 가셔가지고 아무 데나 또 사실까 봐 제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꼭 취득하시기 전에는 전화를 주셔서 지번까지 불러주시고 거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투자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 저한테 맡기면 되죠. 그죠?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합정동의 높은 아파트로 개발이 될 예정지를 좀 추대해보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또 찾기 어렵다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중에도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수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언제나 방송 시간에는 좀 시간에 쪼들리다 보니까 깊게 또 깊이 있는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공부도 하고 고민 이야기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양승우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3월의 첫째 날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입니다. 첫째 날 우리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11시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담 전화 꼭 예약 전화 주셔가지고 예약하시고 참석하시면 좋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는 개인적인 관계로 세미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다음 주 토요일로 잡았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시면 많은 정보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많이 오를 지역이 도대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시면 무조건 도움이 되시고요. 또 재개발 모르셨던 분도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하고 손바닥을 딱 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쉽게도 풀어드리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재개발이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 일반적인 뭐 토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토지는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토지 때문에 막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지 마세요. 그냥 보편적인 우리 수요자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이런 주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이 어떤 상품이다? 재개발이다. 그러면 재개발을 하려니까 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양승무 소장, 우리 도시계획기술사잖아요, 그죠? 양승무 소장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런 것을 다 깨드리니까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또 재개발에 좋은 투자도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3월의 첫째 날, 3월 첫 번째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하셔도 이 재개발 예정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깊이 있게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또 이날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 좀 요약해서 강의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재개발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곳에 투자하면 좋겠지만 거기는 또 그만큼 투자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예정지 투자할 때는 유의사항이 꼭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수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재개발하면 위험하다 말이 많죠. 그런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가 많이 위험하다 그러죠. 재개발은 곳곳에 이렇게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거고 우리가 알면 다 피해갈 수 있고 다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 초기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많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걸 해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권리산정 기준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5년 재당첨 제한, 세 번째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을 제가 예로 한번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초기 재개발 지역들 전문가 상담을 안 받고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가서 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내가 취득을 해야지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도 강의에서 중간중간에 몇 번씩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설명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세미나에 오시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세미나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여기서도 그래도 방송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5년 재당첨 제한이나 권리산정 기준이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조금 확인을 한번 하시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다 하지 못하면 제가 쭉쭉 연결해서 다음 강의 시간, 그다음 강의 시간, 방송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팍승예 TV 양성목소랑 나오는 이 금요일 꼭 기대해 주시고요. 꼭 이런 부분들을 다 습득을 하시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권리산정 기준일인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뭐냐면 바로 입주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입니다. 입주권을 주느냐 또는 안 주느냐 이 문제입니다. 왜? 자,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뭡니까?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는 거는 나중에 아파트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면 X가 된다면 이거 큰 문제죠. 그거를 최초에 정해주는 게 바로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축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된 집들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현장에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또 가봤더니만 신축되는 삐까뻔쩍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만약에 입주권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데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 놨느냐 그거부터 한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권리산정 기준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되니 안 되니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자,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렇게 땅이 1만 제곱이 있습니다. 1만 제곱. 요 1만 제곱 밑에 안에 주택수가 몇 채인지를 쭉 보니까요. 주택수가 한 100채 정도 있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100채에서 뭐 200채 사이로 이렇게 있거든요. 100채 정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세대수가 100세대라는 거죠. 100세대. 100세대.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또 똑같은 말입니다. 조합원이 100명이라는 겁니다. 100명. 자, 100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에 있는 이제 주택들 있죠. 단독주택들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 주택들을 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이 주택을 허물고 이게 뭐가 됩니까? 바로 아파트가 되죠. 아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1만 제곱에다가 아파트를 한 몇 채를 지을 수 있느냐? 우리 기본적으로 용적률 한 200%로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아파트 세대수가 한 아파트 200세대가 나옵니다. 200세대. 자, 200세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돼가지고 아파트로 바뀐다는데 조합원이 세대수가 100세대가 있는데 아파트로 바뀌니까 200세대로 지어지네. 그러면 우리 조합원이 100세대를 가져갑니다. 100세대. 100세대. 이 아파트의 위층에 좋은 호수들 있죠? 이 100세대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아파트가 몇 채가 있습니까? 자, 또 100세대가 남죠. 100세대. 이 100세대의 아파트를 뭐를 하죠? 분양을 합니다. 분양. 일반 분양이라고 하죠. 일반 분양을 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들어갔던 건축비 있죠. 건축비. 사업비죠. 이 사업비에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분담금, 이 건축비를 낮추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막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유주들이 여기를 막 허물고 자기 주택을 허물고 여기를 빌라를 막 짓습니다. 자, 빌라를 막 짓기 시작해요. 이걸 허물고 이 안에서 막 빌라를 허뭅니다. 빌라를 막 짓습니다. 빌라를 짓고 나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갑자기 주택수가 100채가 아니고 이게 200채로 되는 겁니다. 200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지어지면 몇 채라고 했습니까? 아파트로 지어지니까 200채예요. 200세대가 나와요. 200채가 나온다고. 그러면 조합원이
100명에서 갑자기 이게 200명이 되었다는 얘기죠. 200명이 되어가지고 지어지니까 또 아파트 조합원도 지금 이게 100세대가 아니고 200세대, 200명, 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 다 지었는데 조합원들이 다 들어가서 여기 살아야 되고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없어요. 없어가지고 공사비에 충당을 못해. 건축비를 다 내야 돼. 분담금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이 진행되겠습니까? 진행 안 되겠죠. 분명히 열악한 주거지라 가지고 재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지역이었는데 재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노도도 다 무너져 버리죠. 재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업비도 너무 많이 나오죠. 재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것을 정해서 어느 날 이후로 너네들이 지으면 너네들은 입주권을 안 줄 거야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권리산정 기준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 권리산정 기준일이 그러면 언제냐? 이 권리산정 기준이 딱 나오면 이 권리산정 기준 이전에 준공이 되면 됩니다. 준공이 되면 다 입주권이 나와요. 하지만 어느 날 권리산정 기준이 딱 정해졌는데 그 정해지고 나서 그 정해졌는데도 계속 짓고 있더라. 그럼 그 이후에 준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입주권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갔더니만 재개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막 건축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면 입주권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한번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입주권 안 나와버리면 큰일 나죠. 근데 이미 지어져 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짓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은 누가 하느냐? 저한테 맡기시면 되죠. 그죠? 연락 주셔가지고 저한테 맡기시면 되고, 자,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데 재개발 사업마다 우리 서울의 재개발 지금 몇 개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5, 6개 정도 돼요. 그 재개발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 정해지는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요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언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바쁘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방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모아타운 있죠? 이 모아타운은 우리가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구청에다가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신속통합 있죠? 우리 신속통합은 이 구청에서 또 시청으로 접수를 해요. 시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우리 또 역세권 재개발 있죠? 역세권은 우리 활성화가 있고 그리고 시프트가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이 두 개가 달라요. 활성화는 후보지 선정되는 날, 후보지 선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시프트는 언제냐? 우리 공람 공고 나는 날입니다. 공람 공고 요 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은 되게 빨리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고 그와 반대급부로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늦게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 역세권 장기전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거기 가니까 동의서 걷고 있더라, 뭐 사전검토 들어갔더라 하더라도 이 공람 공고가 나려면 1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냥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어느 지역에 갔더니만 신속통합을 하더라. 근데 뭐 접수를 했더라,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게 막 짓고 있는 중에서는 조금 불안해 하셔야 된다. 근데 대충 언제쯤이 될 것이다라는 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하시면 되는데 잘 몰라요.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죠? 잘못해서 이렇게 입주권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꼭 전화 주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시고 취득하기를 권해드리겠고, 일단 권리산정 기준이 제가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왜 정해지는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오려면 절차를 따가고 거기다가 제가 찝어드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재당첨이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왜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알고 싶으면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얘기를 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양승국 소장과 함께 이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 강의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금요일 잊지 마시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이용해보세요. 3월의 첫째 날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양승국 소장과 함께 그 재개발 예정지 투자법 그리고 투자 유의사항들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번호는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말까지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